그게 무슨 말이니? 할머니가 왜 돌아가셨는데? 몇 달 동안의 설사로 인해 돌아가셨어요. 여기고 저기고 북한 어디를 가나 또 그놈의 설사병이 문제였습니다. 증산교양서에서부터 설사병이라면 이골이 난 터라 더는 듣고 싶지 않았는데 여기서도 또 설사병 얘기가 나왔습니다. 외할머니가 설사로 인해 돌아가셨다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랬구나. 갑작스런 할머니의 빈자리에 그 허전함에 갑자기 가슴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간 있자니 외숙모랑 외삼촌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사촌 누나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외숙모 외삼촌. 너구나. 어떻게 왔니? 외숙모와 외삼촌은 무척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집과 가족에게 벌어진 자청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삼촌과 외숙모는 벌써 우리 집에 대해 아는 눈치였습니다. 너희 엄마가 작년에 여기 있다가 갔다. 네, 엄마가요? 그래. 삼촌은 엄마가 안전원들과 동행해서 가는 길에 도망을 쳤고 외삼촌과 이모네 집을 전전하며 몇 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엄마는 중국으로 갔고 외숙모가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엄마가 무사히 중국으로 갔다는 말에 일단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얼른 너 샤워부터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겠구나. 외숙모가 나의 옷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시 감옥에서부터 입고 온 옷에는 온통 이가 가득했습니다. 외숙모는 말없이 자신의 옷을 꺼내주고 따뜻한 물을 큰 대야에 담아주었습니다. 외숙모와 외삼촌 덕분에 난 며칠을 장마당에 다니면서 꽃제비가 되었다는 동생 순철이를 찾는데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외숙모는 장마당에서 순철이를 본 적은 있지만 데리고 살 형편이 안 되어 돈만 몇 푼 손에 쥐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순철이를 찾아낼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그래서 장마당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뒤 잴 것 없이 무조건 장마당으로 매일매일 출근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만나는 꽃제비들마다 계속 순철이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꽃제비들은 그런 이름을 들어는 보았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동생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죽은 것은 아닐까 싶어 무서웠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옷도 없이 다니다가 힘없이 쓰러지지는 않았을까. 순철아,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몇 번이고 가슴속으로 그 말만을 되풀이하며 계속 시장 속에서 동생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꽃제비 아이에게서 순철이가 시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난 그 길로 지체 없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누나! 순철아! 남루한 옷을 걸친 야위디 야윈 남자아이가 보였습니다. 순철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아도 막 감옥에서 돌아온 듯이 남자처럼 짧게 머리를 깎은 나와 순철이는 금세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곳은 시병원이었지만 시설이 아주 나빠 얼핏 보면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머리에 기다란 하얀 모자를 쓴 의사 선생님들이 주런이 서서 우리 두 사람의 극적인 상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에구, 그러게 너는 왜 동생을 버리고 혼자 살자고 도망을 쳤냐.
제정신이냐. 혼자서도 죽지 않고 산 것이 다행이지. 11살이 된 순철이는 마치 7살 아이처럼 키가 작고 몸은 말할 수 없이 야위었습니다. 일명 북한에서 말하는 몸에 허약이 온 것입니다. 순철아, 그간 어떻게 산 거니? 누나가 잘못했어. 누나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해. 체구가 작은 동생을 나는 다시 껴안았습니다. 뼈에 가죽만 씌워놓은 듯한 너무도 안타까운 동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생을 홀로 남겨뒀다는 죄책감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하고는 곧바로 동생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동생은 발에 동상을 입어 엄지발가락이 꺼멓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발이라곤 형체도 없이 달아져 구멍이 뚫려 양말을 신지 않은 발가락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변변한 신발에 양말도 없이 다녔으니 발에 동상이 안 걸릴 턱이 없었습니다. 그 길로 장마당에 가서 꼭 맞는 신발을 사서 신겼습니다. 새 신발을 신은 동생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순철아, 다시는 누나가 널 떼어놓고 가지 않을게. 이제부터는 누나랑 함께 사는 거야. 동생은 말없이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얼마나 동생이 절절하게 바랐던 것인가를 생각하니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가 잘못했어. 누나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맹세하듯 동생에게 곱씹어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헤어지지 않을 테다. 하늘이 두 조각 나는 한이 있어도 동생과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 순영이를 기다릴 것입니다. 몇 번을 헤어졌던 순철이와 나와의 극적인 재상봉은 꼬박 1년 6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